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은 왕정에서 왕이 그러하듯이 가장 큰 교사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욕을 하면서도 그 대통령을 닮아가고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육상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문재인 씨입니다. 문재인 씨.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특히 젊은 층이 뭘 배우겠습니까? 적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친구에게는 가혹하고 우리의 선배 세대에게는 아주 잔인한,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특정 인간 집단을 쓰레기로 보는 이런 막말,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 그리고 저질 용어 사용, 빨갱이란 말을 역대 대통령 중에 공식적으로 쓴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인의 언어 생활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부정적 요인 중에서 아주 그 효과가 오래 갈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양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수많은 막말과 궤변과 거짓말이 언론을 통해서 횡행하니까 거기에 상시적으로 접하는 국민들의 정신도 오염되고 마음이 갈라지고 아침에 신문 펴기가 두려워지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교양이 무너진 곳에 선동이 바로 합니다. 교양을 무너뜨리는 이 막말이 반드시 또 막말을 부릅니다. 막말 대 막말은 에스컬레이션 됩니다. 여기에 또 막말 대장인 북한까지 끼어들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막말에 가세를 하니까 이 한국이 정상적인 국민이 제대로 제정신 가지고 맨정신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맨정신이라는 농담이 있는데 문재인의 반대말도 맨정신입니다. 어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성명 제목이 이겁니다. 북한의 저질 막말에는 입을 닫고 야당의 비판에는 입을 여는 정부 여당에게 주적은 북한인가 야당인가? 정부 여당에가 맞습니다. 에게는 사람에게만 붙입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적이야 하는 뻔뻔스러운 행태. 우리의 상대가 이 정도로 바닥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또다시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북한의 외무성이 발표한 담화에 등장한 표현들이다. 민경욱 대변인의 지적입니다. 바보, 개, 웃기는 것, 도적, 바닥 등 상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저질적인 막말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북한은 온갖 저질적인 표현으로 우리 정부와 군을 모욕하며 자신들의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을 모욕한 도놈은 북한의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남북 간의 진정한 협력을 바란다면 그 말버릇부터 당장 고치라. 국제사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려면 문명국의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 또한 제1야당 대표에게 보수 꼴통 바보 멍청이 백치라고 욕을 한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들으라. 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가? 우리 야당이 저 위의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었겠는가?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치지 않았겠는가? 정부 여당의 주적은 북한인가 야당인가? 국민들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야당보다 북한을 더 대우해주는 정부 여당을 보면서 깊은 좌절을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이 나섰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쪼다짓 하지 마라. 국민들이 울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어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다. 쪼다라는 말이다. 막말이라면 막말일 수도 있다. 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이 안보 파탄, 경제 파탄에 외교 파탄까지 겹치니 찜통 날씨보다 더 화나고 짜증스럽다.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트럼프의 천박 선거와 김정은의 기만술이 서로 손 맞추고 있는데 자칭 운전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쪼다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다. 이 홍 전 대표는 전날에도 이 쪼다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김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짝짝쿵 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은 영 쪼다가 됐다. 그러니 할 말이 없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야당 대표가 벙어리라고 비판하니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따져보지는 않고 관제 언론은 벙어리를 장애인 비하라고 시비만 한다면서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시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라고 비판했다가 장애인 비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을 빗대서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 특히 조국이라는 사람이 쏟아낸 말은 아주 지나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본을 가해자라고 하고 적반하장이라고 했는데 이 적반하장에서 적은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아베 총리가 도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일본어로 번역이 되면서 일본에서 발칵하고 나왔습니다. 뭐 일본을 이런 말로 자극을 해서 우리가 얻는 뭐 국익이 있다면 몰라도 그만큼 한국 사람이 도매끄러미로 넘어가서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이란 이는 명색이 학자인데 이영훈 교수의 노작을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했어요. 학자의 작품을 구역질난다고 한다고? 구역질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부역자로 불러야 한다. 또는 이적, 친일파, 매국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막말도 이쯤 되면 이게 막말이 아닙니다. 살벌한 용어입니다. 피냄새가 나는 용어가 되는 거죠.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문재인. 여기서 적폐는 무슨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도 대한민국의 주류층을 가리켜서 적폐,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다. 인간을 쓰레기라고 보는, 인간을 쓰레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생명을 쓰레기처럼 쓸어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막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것은 좌익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막말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오의 과학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오심을 선동해가지고 인간을 흉기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이 예리할 정도를 넘어서 무시무시하고 감정적이라야 합니다. 좌익이 설치는 곳에 교양이 무너집니다. 좌익이 설치는 곳에. 요사이 이 한일 갈등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런 험한 말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영훈 교수가 던진 화두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겁니다. 반일 종족주의에서 종족주의라는 말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원초적 본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부치, 피를 가까이 나눈 부족은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는데 거기에는 어떤 동정심도 필요 없다. 거기에는 뭐 진실인지 가짜인지 그런 걸 분간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일본에 대해서는 험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억지를 부려도 좋다. 이게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이건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종족주의는 민족주의나 국민주의보다 한참 아래인 거의 동물적인 상태를 바로 우리가 종족주의라고 했는데, 그게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발효될 뿐만 아니라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대응하니까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 세력은 아주 버거운 일본과는 싸우지 않고 지금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막말 전쟁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겁니다. 저 어제 종로에서 얻어맞고 집안에 와서 화풀이하는 것하고 똑 마찬가지죠. 이것은 변태적 심리입니다. 변태적. 그러니까 제가 기자정신의 반대말이 맨정신이라면 문재인의 반대말도 맨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평상심을 갖고 살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씨입니다. 이런 죄가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통합시키고 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적대적으로 갈라놓고 국민들을 적대하고,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굴욕적으로 노예 근성을 보이고, 그래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문명국가의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인생을 짜증스럽게 살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씨입니다. 임기 전에 지금 이 저지르고 있는 죄값을 치르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일을 하고 나가든지 하지 않으면은 참 청와대를 떠난 다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주 볼만할 겁니다. 감사합니다.